3월 1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7, 코스닥은 0.04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상승권에서 끝났죠. 코스닥 또한 하락하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도 0.45, 헬스케어는 보합, 제약은 0.12, 삼형제가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아랫꼬리를 달고 장중에 하락권에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였다. 헬스케어도 아랫꼬리를 달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은행이 파산했는데도 금리 덜 올릴 것에 긴축 완화 가능성 부활하면서 원화 강세, 환율은 1410원대 중후반대 등락을 하였고요. 대한민국 증시도 플러스로 전환하였다. 신기한 부분이죠. 연준의 긴축을 상당히 시장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SVB 사태가 25bp를 부른다. 긴장한 미국. 0.25%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0.25%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한계치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금리 상승을 받아지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상 밖 은행 파산 변수이다. 예상 밖이 아니죠, 사실은요. 예상되고 있었고요. 이미 고금리를 감당할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해간 기업들이 현재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그만큼 찍어주지를 못하죠. 금리가 5%에 육박하는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계속해서 찍어줘야 되죠.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기업 입장에서 계속해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계속 증가시켜야 나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로 당연히 기업이 부실해지면 은행 또한 부실해지죠. 그로 인해 예정된 부분이고요. 이미 경제 펀더멘탈이 한계치에 와 있다. 이 분위기에 무슨 빅스텝, 0.25%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무엇라고 언급하는지에 따라서 자, 이제 방향타가 결정되겠죠. 금리 인상 올리고 중단할 거야. 그리고 시장은 뭐라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에 따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결정될 것 같아요. 주가지수 선물 시장도 지금 미국 다우가 1.04, S&P가 1.52, 나스닥이 1.69, 러셀이 2.50 상승 중입니다. 자, 지표로 봐도 원화 강세이죠.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위험 자산으로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또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영향을 받으면서 밀렸다가 물량 소화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위험 자산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 또한 정점 찍었나. 자, 시장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자, 보시죠. 하루치를 보더라도 자, 먼저 1개월치를 볼까요? 쭉 밀렸죠. 3개월치를 보고 1일짜리고요. 1개월치를 보게 되면 훅 밀렸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밀려 있죠. 3개월치를 봐도 확 밀려 있어요. 그러나 1년치를 보게 되면 고점권에서 아직 금방이죠. 3년치를 보게 돼도 고점권에서 금방입니다. 자, 내려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러나 최근 3개월과 1개월을 봤을 때 급하게 밀려있는 게 보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도 끝단에 다가오면서 2023년은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해이다. 다만 2023년은 다가오는 2023년은 사실 꽤나 힘들어 보입니다. 전 세계 경제 펀더멘털이 무척 좋지 못하거든요. 지나가게 되는 파고를 우리는 넘어서 거쳐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는 주인을 따라간다. 결국은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건 본질이자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결국 공매도가 10년 동안 함께 있었어도 셀트리온의 실적과 주가 성장을 막지는 못했죠. 다만 4년 동안 박스권 동안 상당히 힘든 기간을 보내왔었죠. 올라가는 기간은 고작 8개월이었기 때문에. 자, 보면 지금 좋은 자료를 정말 남기셨는데요. 투자에 대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 경장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자, 셀트리온의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PER, 자본 총계를 나타낸 거예요. 자, 영업이익은 계속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어요. 연간 기준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PER, 주가 PER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자, 주가가 떨어지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다. 순자본 총계 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상황에 추가적으로 수급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 공매도 누적 잔고는 역사상 최저치, 즉 이제 100만 주대로 들어왔죠? 190만 주대. 이때 싸게 갖고 나가고 있고 결국 엑시트할 출구 전략을 펼치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창구, 외국인 창구, 기관 창구. 저는 다 그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성장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매번 글을 읽다가 처음 글을 남깁니다. 처음 글 썼다고 싱크풀처럼 불나대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훌륭한 자료를 남겨주시고 싱크풀에서는 불나를 당하셨대요. 지금 싱크풀은 공매도 알바들과 함께 더 이상 주주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게시판에 혹자는 OCI 차트를 들이대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결국 2014년 OCI는 적자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마감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닐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잠시 주춤했지만 셀트리온의 장기 성장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OCI의 차트. 자, 얘는 뭐냐면 성장을 이때 폭발적으로 하고 지금 쪼그라들고 있죠. 매출액이 성장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이와 맞물려서 폭발적인 성장을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자,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고 있긴 하지만 얘 또한 단기순이익 또한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차트를 보이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과의 차이점은 뭐죠?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매출액 파이는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즉 투자를 통해서 직판에 대한 확장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일시적인 부분, 자 그리고 일회성 부익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투자에 대한 비용이 결국 곱하기 10으로 돌아오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낼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OCI 사업보고서 갖고 왔는데요. 자, 이걸 보게 되면은요. 2014년도부터 16년까지예요. 자, 2조 4천억, 2조 3천억, 2조 7천억. 자, 그리고 지금 2017년도부터 19년도 3조 6천억, 3조 1천억, 2조 6천억. 역성장을 하죠. 자, 영업이익 또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도 보면 적자로 전환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여기 보면 적자와 흑자 이게 있지만 중요한 건 성장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OCI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태양광의 단가는요. 자, 태양광은 시대의 흐름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수익성에 있어서 중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부분이 핵심이다. 태양광은 시대의 흐름은 맞았지만 중국의 투자가 들어오면서 끝난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하나의 산업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파이 성장에 있어서 셀트리온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주가가 떨어졌죠. 영업이익도 좀 올라왔지만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하향 추세에서 살짝 올라왔다. 단기순이익도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왔다. 자, PER도 주가는 꺾였죠. 자본 총계는 올라오고 있는데 셀트리온과는 다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흐름이 뭐든지 중요한 거죠.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 상승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가만 빠그러져 있다. 1번 지표, 2번 지표, 3번 지표가 다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만 빠그러져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반드시 1차 목표는 정고점 돌파입니다. CEO 포커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셀트리온 3사 합병 시장 확장을 주목하고 있다. 복귀 이유는 3사 합병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M&A 자, 기술 바이오텍 사와야 되겠죠? 확장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두 번째 물꼬리 열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그 이유 연장선이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정진 아들 서준석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 법인 CEO 맡아 직판 챙긴다. 자, 차남이죠. 자, 서준석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이 미국 현지 법인을 직접 경영한다. 서준석 의장을 CEO로 선임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것 같은데요. 올해 반드시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해서 직판에 대한 부분, 얘를 가시적인 성과물을 반드시 넘어서 가야 합니다. 반드시 넘어야 될 우리의 목표이자 그런 부분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SC도 좀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그리고 베그젤마 또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직판을 미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행보가. 자, 그리고 토마스 누스비켈 최고 사업 책임자를 선임해서 시장 전략 수립을 맡겼다. 자, 그래서 현재 직판에 대한 부분, 2023년부터는 북미 지역에 출시되는 신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성공적인 직판 시스템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너무나 별표 3개짜리 반드시 넘어야 될 목표입니다. 자, 중동 진출 나선 K바이오, 기회의 장 될까? 대웅제약,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사 진출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 중동 국가와 의료협력 활성화 나서. 자, 이미 셀트리온은 중동의 히크마죠? 중동 1위 제약사인 히크마와 요르단, 모로코 등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이죠. 17개 국가에서 베그젤마 공급을 위한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베그젤마 그리고 다른 바이오시밀러도 히크마를 통해 중동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민 소득이 높은 사우디, 요르단을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대웅 제약, 자, 중동 진출에 본격하고 있다는데 셀트리온은 이미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미 대한민국 매출의 수출을 의약품의 수출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룹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1분봉입니다. 자, 쭉 장마감에 매수대가 들어오면서 끝이 났죠. 밀렸다가 쭉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잘 안 밀리죠 이제. 헬스케어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쭉 물량 소화하고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살짝 실렸고. 자, 제약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1봉을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죠? 바닥권에서 바닥을 찍고, 그래도 아직 여기까지는 개파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최소한 올라와야 돼요. 여기 물량 소화하고 아래 꼬리 달았으니까 다시 올라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전한 바닥권이다. 지금은 속칭, 반스까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밑에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일봉상, 즉 월봉이죠. 캔들상. 자, 캔들상 지지대가 지지가 두 개가 뭉쳤기 때문에 지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들은 싸게 미친 듯이 갚아냈습니다. 그들의 수급 창구대로 움직여가면서 오늘 셀트리온의 자사주 신청 내역입니다. 5만 주 신청해서 5천 주. 체결 가격은 15만 5천 원 부근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4만 3천 주 체결, 2만 5천 주 9일 이렇게 체결되었고요. 헬스케어. 자, 3만 주 신청해서 5천 주, 그리고 금요일 3만 주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체결 가격은 6만 2천 원입니다. 자, 삼형제의 수급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큰형 셀트리온.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기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거래 가까이 들어왔고요. 그 매수의 주역은 누구다? 연기금. 오늘도 3만 2천 주. 자, 투신과 보험권에서도 7거래 가까이 들어왔다. 그리고 금융투자, 사모펀드 오늘 15,000주. 금융투자 2,300주 들어왔고요.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도 12,000주. 자,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오늘 7만 5천 주 매도를 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100만 주 매수량이 좀 줄어야 돼요. 외국인은 141만 주 매도, 기간은 16,000주 매수이죠. 순매수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요 매수량이 늘어가면서 외국계로도 매도폭이 줄고 매수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요거는 솔직히 진짜 개인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저는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그들끼리 자금이 왔다 갔다 했다. 연기금이 한 달 기준 37만 2천 주 매도입니다. 최근에 플러스가 들어왔죠? 계속 매도폭이 줄어들고요. 얘도 매도가 끝나고 연기금도 매도가 끝나고 테마셋도 매도가 끝났다면 이제 수급으로도 정리가 거의 끝나가죠. 자, 이제 개인의 물량 요게 마이너스 그리고 요게 플러스 증가 물량이 눈으로 확인되면서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을 거로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자, 헬스케어의 수급입니다.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간 10만 주, 외국인 2만 주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기금이 7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오늘 3만 3천 주, 사모펀드 2만 5천 주, 금융투자도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이제 거의 보합권 한 달 기준. 금융투자도 17만 7천 주. 요게 거의 보합권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보험과 투신이 각각 한 달 기준 9만 주, 12만 2천 주, 사모펀드가 23만 7천 주가 들어왔어요. 기간은 한 달 기준 24만 주 가까이, 외국인은 28만 주 매도, 개인은 38만 주 매도이죠. 오늘 11만 주 매도인데요. 이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간 쪽으로 플러스가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야 긍정적인 흐름이 주가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 오늘 외국인 7만 1000주, 기간 2200주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가 15,000주, 연계금이 2만 5천주. 자, 셀트리온 제약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6거래일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하루 쉬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약 4만 주 가까이 매도했고요. 오늘 투신이 3,300주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6만 5천 주 들어왔고요. 한 달 기준 16만 주 개인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드디어 2만 7천 주. 외국인은 12만 6천 주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네요. 제약이 가장 먼저. 연계금 한 달 기준 7만 8천 주. 사모펀드 약 5만 주, 투신 3만 5천 주 각각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약부터 약간 긍정적으로, 헬스케어도 나쁘지 않죠? 요것도 플러스로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좀 물량이 늘어나고요. 개인의 매도량도 늘어나고 셀트리온 또한 전환되는 기준점에 저는 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가 폭등의 첫 달이 돼보기를 저는 기대해 보고 있어요.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서정진 회장의 복귀 이후 자, 기업의 실적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이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해 있죠. 그쵸? 이 와중에 서정진 회장이 돌아왔다. 3, 4합병의 신호탄. 자, 주가 상승 한 달은 미리 시작했다. 자, 그 부분. 그 다음 실적으로 이 정고점을 차례로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실적으로 돌파해야 되겠죠. 3, 4합병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첫 달은 시작하는 기점으로 해서 8개월 주가 폭등 그 부분을 기다려보고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2023년, 24년 기준점 안에 나올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주가 상승과 기업 가치의 성장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미 지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